안녕하세요. 담백한 대출 박순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출을 받는 순서라든지 대출의 원리 등을 종합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내 집 마련을 할 때 최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추가로 후순위 대출이 필요할 때 최대 한도만큼 한도를 많이 만들어서 꼭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건 LTV라는 용어인데요. 대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LTV라는 단어는 Loan to Value Ratio, 그러니까 가치 대비 얼마의 대출이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내 부동산 가치 대비 몇 퍼센트의 대출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LTV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10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에 대출이 7억이 있다면 10억의 70%인 7억의 대출이 있는 거기 때문에 LTV 70%가 되고요. 10억짜리 주택에 대출이 4억밖에 없다면 40%의 대출이 있는 거기 때문에 LTV 40%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택에 대출이 잡혀있는 비율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대출 한도에 있어서는 LTV를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주택담보대출 가장 보편적인 상황인 매매잔금 대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잔금 대출은 소유권 3개월 이내에 받는 대출인데요. 보통은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해서 매매잔금을 치르시고요. 잔금을 이미 본인의 현금으로 치렀다고 할지라도 3개월 이내라면은 매매잔금 대출을 실행해서 시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주택 매매잔금 대출 한도를 볼 텐데요. 우선은 수도권 지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생애 최초가 아닌 과거에 주택을 취득했다가 현재 무주택자가 된 분들이 이러한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에서 주택을 매수하게 된다면 LTV 한도는 40%까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LTV 40%, 15억 이내의 아파트라면은 6억까지 가능하고요. 15억에서 25억까지의 아파트를 매수하신다면 대출 상한액은 4억의 제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억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하시게 된다면 대출 상한 한도 2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40%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대출 상한액이 있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고 자금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의 다주택자인데요. 기존의 주택이 1개 이상 있는 분들이 추가 주택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매수하게 된다면 LTV는 0%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수도권 매수에 있어서는 전액 현금으로 매수하셔야 하고요. 대출이 불가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규제 지역, 다음은 수도권 지역 외 비규제 지역을 볼 텐데요. 서경인 그 외 지역은 대부분 비규제 지역이고요. 무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에 주택 매수를 한다면 LTV 70%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억짜리 주택을 매수하실 때 소득 요건, 다음에 이 이후에 설명해드릴 DSR 소득 요건이 충분하시다면 시세의 70%까지 비규제 지역 무주택자는 최대 한도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비규제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시는 비규제 지역 다주택자가 되신다면 10% 완화된 LTV 60%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LTV 대출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LTV 70%, 40% 또는 대출 최대 한도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금액만큼 무조건 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가계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DSR이라는 소득 요건을 보기 때문입니다. DSR 소득 요건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계산해서 소득 대비 몇 퍼센트의 비율이 나오는지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 비율이 보통 저희가 주거래은행으로 삼고 있는 땡땡은행 1금융권에 있어서는 DSR 요건이 40%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한도액 LTV를 계산했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소득이 없으면 그 대출액을 받을 수가 없고요. 만일 소득이 조금 모자라서 대출액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못하게 될 때는 1금융권이 아닌 보험사, 2금융권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금융권은 보험사를 포함해서 새마을, 신협, 농협, 수협 등 단위지점 사고금융권에 있어서도 1금융권 이외에는 2금융권이기 때문에 DSR이 10% 완화된 DSR 50% 요건을 충족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금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거래은행인 1금융권만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대출 한도 면에서 추가적인 한도가 필요하다면 DSR 10% 완화된 50% 요건인 2금융권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 텐데요. DSR 40% 요건은 연소득 대비 약 6배 정도의 대출이 나온다고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기준에 있어서는 기대출이 아무것도 없을 때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소득자라면 1금융권에 가서 매매잔금 대출을 받을 때 DSR 40% 요건에 있어서 대출액이 6배인 5, 6에 30, 3억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DSR 50% 완화 조건은 기대출이 아무것도 없을 때 7배 정도를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한도액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소득자라면 2금융권에 오신다면 DSR 요건에 있어서는 5천만 원 소득자일 때 연소득의 7배인 5, 7에 35, 3억 5천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대략적으로 미리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계산은 상담사를 통해서 신용조회를 해주시거나 인터넷에 있는 DSR 계산기 등을 통해 직접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매매자금 대출, 다음으로는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시는 형태에 있어서 내용입니다. 앞서 배운 대출 한도액은 최대 한도 LTV 한도 내에서 나오는데요. 기존에 있는 전세금은 이 대출 한도 LTV에서 빼고 차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미리 생각하셔서 자금 계획을 세워보셔야 할 겁니다. 가끔 가다가 따로 계산을 하지 않고 전세 대출액 플러스 대출액을 합쳐서 최대 한도의 자금을 만들어 잔금을 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낀 경우 전세금은 대출처럼 취급돼서 LTV 최대 한도, LTV 대출액 최대 한도에서 전세금만큼 한도가 빠지게 된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 텐데요. LTV 70% 지역인 비규제 지역에 10억짜리 주택이 있고 LTV 70%인 7억의 대출 한도가 나온다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LTV 70억이기 때문에 10억의 70%인 7억의 대출이 가능하고요. 이때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 4억에 들어와 있다면 전세 세입자 4억에 대출 최대 한도액 7억을 합쳐서 10억짜리 주택을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대출 한도액 LTV에서 4억을 빼서 대출 한도가 3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은 전세 세입자 4억에 대출액 3억을 합쳐서 7억을 만들고 차액인 3억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 현금으로 마련을 하셔야 내 집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금리적인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보통 최저금리를 원하고 있는데요.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은행은 기준금리를 따라서 금리 변동이 있고요. 은행 자체적인 금리 변동에 따라서도 최저금리가 매달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A은행이 최저금리였다고 할지라도 다음 달에는 B은행, 그 다음 달에는 C은행 등 최저금리는 매달 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한두 달 전에 최저금리의 변동을 좀 살펴보시고요. 대출 실행 한 달이 남은 시점부터는 자필 서명을 통해서 미리 금리를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최저금리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최적의 금융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주담대 개인대출 순서에 대해서 이번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순서는 보통 아까 설명드린 1금융권 은행을 먼저 가보시고요. 소득 요건이 안 된다면 DSR 등의 요건이 걸리셨다면 그 이외에 2금융권 보험사를 통해 매매 잔금을 일으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렇게 한도와 조건 등에 따라 1금융권이나 2금융권 보험사를 통해 매매 잔금을 채우시고요. 만일 잔금에 있어서도 대출이 부족하다 하시면 추가로 매매 잔금 동시 가능한 P2P 대부업체의 후순위 대출을 일부 활용해서 추가 자금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한 무설정 아파트론이라고 하는 2금융권 신용대출입니다. 이러한 무설정 아파트론이라는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서도 추가 자금을 만들 수 있으니 우선 순서는 1금융권, 그 이후에 소득 요건에 걸리셨다면 2금융권 보험사 등을 검토해 보시고요. 부족한 잔금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또는 후순위 P2P 대부를 통해서 부족한 잔금을 채워서 매매잔금 최대 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대출이 아닌 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 담보대출은 보통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이미 취득한 기존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사업자 담보대출의 특징은 DSR 소득 요건을 필수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DSR 요건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적으신 주부나 퇴직자 분들도 부동산 가치만 충분하다면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DSR 요건, 필수 조건이 아닌 상태로 대출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담보대출은 보통 크게 어디서 대출이 가능한지 살펴보자면 상호금융이라고 얘기하는 단위, 새마을, 신협, 농협 등 단위 지점,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LTV 80% 정도의 대출 한도인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가 부족하시거나 후순위 대출, 추가 한도가 사업 목적으로 필요하실 때 이러한 사업자 대출을 검토하게 되고요. 우선은 상호금융권에서 반공제 차감이 된 한도만큼 대출이 나옵니다. 반공제 금액은 서울 지역 5,500만 원, 경기 지역 4,800만 원 등으로 지역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세 곱하기 80%에서 반공제 금액을 뺀 금액만큼이 사업자 대출의 한도라고 보여지고요. 금리는 상호금융권 현 시점 5% 전후의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축은행과 캐피탈 같은 경우 왜 이용을 하게 될까요? 바로 한도에 있어서의 장점이 더더욱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 한도가 목적인 경우 이러한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이용하게 되십니다. LTV 한도가 85%, 시세 부동산 가액의 85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90%까지도 가능한 금융사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추가 한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채권 최고액 때문에 추가 한도를 만들면서 대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저축은행 캐피탈 상품을 이용하게 되시고요. 현 시점 금리는 9에서 11%, 10% 전후의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자 후순위 대출에 있어서도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순위 대출이 있다면 원금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이 된 채권 최고액을 빼셔야 합니다. 앞서 대출이 5억이 있고 뒤에 대출액 한도 최대 한도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한도 선순위 대출 5억이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LTV 최대 한도는 10억까지 가능하다면 사업자 대출로 추가로 5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대부분 틀린 얘기가 됩니다. 채권 최고액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원금이 5억이라고 할지어도 채권 최고액은 110에서 120% 설정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은 110%인 5억 5천이 되거나 6억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 최고액을 미리 확인하시고요. 후순위 대출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120%여서 6억이었다고 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억에서 6억을 뺀 4억의 한도가 후순위 대출 한도가 되시게 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대출을 받을 때 선순위의 원금을 빼시는 게 아니라 대출 최대 한도액에서 채권 최고액을 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정확한 한도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자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반 매출이 있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분에 한해서 수월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서 저축은행 캐피탈이나 상호금융권에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동시 진행이 가능한 금융사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실 거라면 미리 대출 필요한 시점 3개월 이전에 사업자를 내놓으시거나 아니면 급하신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시면서 신규 사업자를 발급받으시면서 동시 진행이 가능한 금융사도 있습니다. 정리드리면 주택담보대출, 가계자금대출과 사업자 대출이 있고요. 대출은 필요한 방법과 순서, 조합에 따라 본인의 최적의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LTV, DSR 등을 이용하시고 필요한 한도, 금리 등을 비교하셔서 최적의 대출을 검토해 보시고 대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직접 주시거나 또는 담백한 대출 카카오톡 채널 담백한 대출로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담백한 대출 팀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위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